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12월 22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에게 국경장벽 건설 자재들을 판매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하자마자 조 바이든은 억하심정으로 더욱더 기승을 부리며 이 자재들을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경장벽을 세우는데 들어가는 철제빔 하나에 5불씩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관행을 계속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행위가 합법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아메리쿠스 브리핑도 같이 파일을 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역전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접경을 하고 있는 텍사스 주에서는 오늘 부주지사가 나와 자기들 주머니에는 10억 달러가 있으므로 이것을 몽땅 경매로 다 사서 텍사스 공공장소에 보관하였다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시작을 하면 그때 이 자재들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국경장벽 건설을 하는데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들이 바로 범법적인 범죄 행위에 속한다고 비난을 하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아미쿠스 브리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또는 어떤 단체가 국가가 하고 있는 모든 법률 행위에 대하여 이것의 적법성 여부를 묻는 서면 요약본이기도 합니다.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 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시 가문은 이 주지사와 부주지사의 행위에 굉장히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내용을 보면 파나마는 바로 미국의 돈을 들여 미국이 만든 운하이며 또한 미국의 국익을 위하여 사용되어 왔으나 얼빠진 지미 카터 대통령이 단돈 일부에 넘겨줌으로써 그 통제권이 파나마에 넘어갔다고 비난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파나마 운하가 요율을 올려 미국 상선들과 미국 해군들이 오갈 때마다 수많은 돈을 징수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하여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즉 미국이 그것을 개발하고 미국 돈으로 다 개척을 하고 운하를 팠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미 카터 대통령이 110년 전에 만든 그 운하를 파나마 자치권으로 넘겨줬는데 파나마를 통과하는 물동량의 70%가 바로 미국 상품들입니다. 또한 미 해군 내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주요 통과로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모든 통행료를 부과하자 미국에서는 그 재정 손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이들은 요율을 올림으로써 미국에 바가지를 씌웠다고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칼을 빼든 것입니다. 아직까지 파나마에서는 공식적인 반응이 없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파나마가 이렇게 횡포를 부린다고 하면 도덕적이고도 법률적인 모든 문제를 따져서 그것을 반환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입니다. 특히 파나마 운하의 물동량 중에 70%는 전부 미국 물자들입니다. 30%가 세계 각국에서 미국 동부 해안 또는 서부 해안으로 오는 물동량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파나마 운하에 대한 영유권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폴리티코 사설에서 빌 클린턴의 화이트워터 사건의 변호사를 맡았던 공공서비스 파트너십 CEO인 맥스 스티얼 변호사가 공무원들에게 여러분들은 사임을 하지 말고 끝까지 남아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항을 하라고 촉구를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들이 비록 선출직이 아니고 임명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저항을 하여 그의 횡포를 막아야 된다고 적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선동이요 내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개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가 현직 대통령을 향하여 공무원들에게 사보타지를 하라고 종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FBI나 CIA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분명히 한 번은 법률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랑이 아들은 역시 호랑이 아들입니다. 타이거 우즈의 아들 찰리 우즈가 홀인원을 기록하였습니다. 15살에 불과한 그 아이가 올랜도 리츠칼튼 골프클럽에서 열린 PNC 챔피언십에서 4번 홀 파3에서 홀인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에 같이 플레이를 하였던 타이거 우즈는 기뻐하며 모든 참석원들에게 음료수를 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아들을 부둥켜 안고 같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4번 홀
파2에서 175야드의 거리에 그는 7번 아이언을 갖고 친 것이 홀로 쏙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뜬금없이 웬 골프 소식이냐 하는데 연말을 맞아요 찰리 우즈가 홀인을 하였듯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가오는 새해인 2025년도에는 인생의 홀인원을 꼭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경찰서에 미투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이 미투 사건은 바로 콰티샤 앱스라고 하는 경찰 중위가 폭로를 한 것입니다. 그녀는 수년간에 걸쳐 경찰서장에게 성적인 관계를 강요당하고 성적인 관계를 10회 이상 하였다고 오늘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콰티샤 앱스가 연봉 40만 불을 받는 경찰로 등극을 하여 내사 과정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오버타임을 얼마나 많이 했냐면 주 5일 근무에 내무직인 행정직에서 한 주에 37시간 내지 40시간을 오버타임한 것으로 나타나 정규 시간인 40시간을 더하게 되면 5일 동안에 80시간을 근무한 것입니다. 하루에 16시간을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집에 가서 잠자고 밥 먹을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녀가 바로 타임쉬트를 자기 자신이 조작하여 경찰서에 월급을 빼먹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 묵인을 하였던 경찰서장이 요번에 내사가 들어오자 나는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격분을 하여 미투 사건을 터뜨린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타이맨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